221번 침해 대상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반복해서 말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여기가 집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한다. 3.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한 후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한다. 4. 거짓말을 했다고 꾸짖는다. 5. 계속 사실을 설명하여 설득한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마음을 공감한 후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활동으로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현실 판단이 어려워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현실을 설명하거나 논쟁하면 불안과 흥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을 공감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산책이나 대화 등으로 관심을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이 방법이 치매 돌봄의 기본 원칙입니다. 222번 대상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요양보호사가 자꾸 말을 끊는 행동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적극적 경청 2. 비언어적 의사소통 3. 의사소통 방해 요인 4. 치료적 대화 5. 공감적 반응 정답은 3번의 의사소통 방해 요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끝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고개 끄덕임과 적절한 반응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질문은 상대가 말을 마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청은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223번 대상자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1. 울지 말라고 말한다. 2. 왜 우느냐고 다그친다. 3. 감정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4. 다른 사람을 불러온다. 5.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에 감정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입니다. 정서지원은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와 같은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면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울음을 억지로 멈추게 하거나 다그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공감과 경청은 신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24번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장 바람직하게 보여야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1. 팔짱을 끼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 2. 시계를 자주 확인한다. 3. 대상자의 눈을 적절히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다. 4.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5. 계속 메모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눈을 적절히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한다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맞춤과 고개 끄덕임은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대상자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적극적인 경청 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225번 대상자가 실수를 하여 속상해할 때 가장 적절한 요양보호사의 말은 1. 왜 그렇게 하셨어요? 2.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3.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4. 그건 잘못하신 겁니다. 5.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은 3번.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에는 비난보다 공감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은 대상자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책망은 불안과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신뢰를 높입니다. 226.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설명은 1. 친절한 행동이다. 2.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다. 3. 개인정보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4. 대상자를 위한 배려이다. 5.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개인정보 및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해야 합니다. 비밀보장은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윤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대상자의 인권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출제형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동의 없는 정보 공유는 인권 침해로 판단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227번 대상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모든 일을 대신해주는 행동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1.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행동이다. 2.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3. 가장 효율적인 돌봄 방법이다. 4.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5. 적극적인 정서 지원이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먼저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대신하면 기능 저하와 의존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돌봄입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핵심입니다. 실제형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유지는 인권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대신해주는 행동은 대표적인 함정보기입니다. 228번 대상자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함께 큰 소리로 대응한다. 2. 화를 내지 말라고 꾸짖는다. 3. 침착하게 경청하고 감정을 공감한 후 대화한다. 4. 즉시 자리를 떠난다. 5. 다른 대상자들에게 상황을 알린다. 정답은 3번 침착하게 경청하고 감정을 공감한 후 대화한다입니다. 화를 내는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태도는 대상자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정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은 신뢰 형성의 출발점입니다. 출제 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감정이 격한 대상자에게는 침착한 경청과 공감이 정답입니다. 맞서거나 꾸짖는 대응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229번 대상자가 목욕하기 싫다고 거부할 때 가장 적절한 요양보호사의 대응은 1. 무조건 해야 합니다. 라고 강요한다. 2. 거부 이유를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다시 권유한다. 3. 보호자에게 바로 불평한다. 4. 아무 말 없이 억지로 목욕시킨다. 5. 목욕을 영원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 거부 이유를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다시 권유한다입니다. 목욕 거부는 불안이나 수치심 등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부 이유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의 필요성을 쉽게 설명한 후 다시 권유합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목욕 거부 상황은 공감과 설명,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입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행하는 보기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2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존중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할머니 빨리 하세요. 2. 왜 그것도 못하세요? 3.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4. 시간 없으니 서두르세요. 5.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존중하는 언어는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부드럽고 배려하는 말투는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재촉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능력을 인정하며 필요한 부분만 도와야 합니다. 존중하는 의사소통은 신뢰 형성의 기본입니다. 실제위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존댓말과 배려하는 표현은 인권 문제의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재촉하거나 무시하는 말은 자주 출제되는 오답입니다. 231번 대상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대신 결정해준다. 2. 보호자에게만 묻는다. 3.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한다. 4. 의사표현을 포기한다. 5. 다른 대상자에게 물어본다. 정답은 3번의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한다입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대상자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표정과 손짓, 눈빛 등 비언어적 신호를 먼저 관찰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대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는 행동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정서지원 2. 인권침해 3. 적극적 의사소통 4. 안전관리 5. 생활지원 정답은 2번의 인권침해입니다. 대상자의 인격과 자존감은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꾸짖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도는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인권보호의 기본입니다. 233번 대상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짜증을 낸다. 2.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 3. 차분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한다. 4. 화를 내며 그만 물어보라고 한다. 5.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차분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 저하로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면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내심 있는 태도가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본입니다. 234번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신 입혀준다. 2.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3.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본다. 4. 옷 입기를 포기하게 한다. 5. 보호자에게 맡긴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대상자의 잔변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일을 대신하면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립을 지원하는 돌봄이 좋은 요양보호입니다. 235번 대상자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정서 지원 2. 인권 존중 3. 종교의 자유 침해 4. 적극적 의사소통 5. 생활 지원 정답은 3번의 종교의 자유 침해입니다. 모든 대상자는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를 존중하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비난하거나 권유하는 행동도 부적절합니다. 대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236번 대상자가 도움을 거절할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억지로 도움을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시 다시 권유한다. 3. 화를 내며 설득한다. 4. 보호자에게만 맡긴다. 5. 아무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시 다시 권유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도움을 거절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강요하기보다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다시 도움을 권유합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돌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형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입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행하는 행동은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23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이름 대신 치매 환자, 중풍 환자라고 부르는 행동은 1. 적절한 호칭이다. 2. 대상자를 존중하는 표현이다. 3.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4.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5. 치료적 의사소통이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다. 입니다. 대상자는 질병명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대상자를 부르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존칭을 사용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호칭은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238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방문을 항상 열어둔다. 2. 옷을 갈아입을 때 커튼이나 문을 닫아준다. 3. 다른 사람과 함께 옷을 갈아입게 한다. 4.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한다. 5. 모든 과정을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정답은 2번 옷을 갈아입을 때 커튼이나 문을 닫아준다입니다. 신체를 노출하는 상황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커튼이나 문을 닫아 대상자의 수치심을 줄여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만 출입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사생활 보호는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돌봄이 중요합니다. 239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가장 바람직한 말하기 방법은 1. 빠르게 이야기한다. 2.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3. 천천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한다. 4. 큰 소리로 계속 말한다. 5.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천천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한다입니다. 고령자는 청력과 이해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쉬운 단어를 사용하면 이해를 돕습니다.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240번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실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상자의 의견보다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한다. 2.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킨다. 3. 편의를 위해 모든 일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5. 대상자의 사생활을 공개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킨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비밀보장은 전문직의 기본 윤리입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돌봄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신뢰받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출제형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인권 문제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연결한 통합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